전국에 계신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강사 신용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7월 26일 날 개정 시행된 문재인 정부의 1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 정부조직법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 시험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록으로 올려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문제에 맞출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지만 이런 한 번에 정리하는 2017 개정 정부조직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요, 한 5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조직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문제의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프린트 출력하시고요. 저 설명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문제의 형태는요,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물어보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 이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요, 18부, 5처, 17청, 6위원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그래서 이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보면 여기 보면 부, 처, 청, 위원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4가지 형태가 되어 있고요. 정부조직법 2조에 보면요, 이 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는 부처청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청의 특징은 뭐냐면 부에는 장관이 있고 처에는 처장이 있고요. 청에는 청장이 있고, 그래서 조직의 제1수장에 한 명의 의사결정권자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도기명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도기명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은 합의형 조직,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수업 때 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각각 개별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청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그 설치 근거 자체가 정부조직법에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개별법으로 다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예외가 있겠죠. 청 중에서요, 이 새만금개발청하고 행복도시건설청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청이에요. 집행기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전국적 관할권을 가지고 개별법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청들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제 새만금과 관련된 지역이고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세종과 관련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 영구적인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청들은 개별법에 근거를 한 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는 크게 나누면 2가지. 도기명과 합의형.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누면 도기명인 부처청. 그 다음에 위원회인 합의형인 위원회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설치 근거를 또 따져보면 부처청은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 그 다음에 위원회는 개별법에 따르고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새만금청, 행복청은 개별법에 근거를 둔 청이다라는 거.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형태와 그 설치 근거 요걸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난 그 2016년 시험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부처청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외워보고 갈게요. 18부, 5처, 17청, 6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정부는 17부에서 18부, 그래서 플러스 1부가 됐어요. 부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17부, 5처, 16청이었는데 17청이 돼서 플러스 1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하나 늘어나고 청이 하나 늘어났어요. 이렇게 개수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우기는 별로 어렵지 않죠. 18, 17, 5, 6 뭐 이렇게 그래서 연관지어서 하나씩 줄어들고 하나씩 늘어나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2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이 어디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이냐, 대통령 소속이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데, 요건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자, 한 번 더 써볼게요.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1분 전에 했죠. 자, 몇 부입니까? 18부죠. 몇 초입니까? 5초죠. 자, 기억이 안 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자, 몇 청입니까? 17청이죠. 몇 위원회입니까? 6위원회죠. 자, 요거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행정부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 소속인데 일부 행정기관들이 국무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8부는 당연히 이제 행정부의 주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청은 당연히 부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요걸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처와 위원회의 소속기관이 어디냐, 요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봅니다. 일반적으로 처는요,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는 어디라고요? 국무총리. 처는 어디라고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도 국무총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처와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처와 6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처와 위원회가 있어요.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4처, 4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제처, 그 다음에 그 국가보훈처, 뭐 이런 처들, 인사혁신처, 뭐 이런 처들,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런 위원회 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몇 처였어요? 5처였잖아요. 그럼 한 개의 처가 비죠? 6위원회였잖아요. 근데 4위원회잖아요. 그건 두 개의 위원회가 비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 갔냐? 자, 요걸 보시면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 경호처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처다라는, 그럼 5처가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2위원회가 빠졌잖아요. 근데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있어요. 뭐냐? 방송통신위원회예요.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하나가 비네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전에도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이라크 파병을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인권적인 행위다라고 해서 비판했어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당연히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인권을 위한 시각만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18부 5처, 17청, 6위원회가 있다. 부와 청은 행정부 소속으로서 당연히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다. 다만 5처 6위원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무총리다. 근데 4처 4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1처 대통령 경호처, 2위원회 중에 1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 여기는 대통령 소속이다. 하나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뭐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시험 문제에서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문재인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의 이름이 아닌 것은, 구급시험 이런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느냐, 그 조직 개편의 내용을, 그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의 이름을 최소한 알고 있느냐, 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소상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7부 5처, 16청 6위원회였어요. 요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또 한 5분 전에 또 했죠. 자, 몇 부?
18부. 몇 처? 5처. 몇 청? 17청. 몇 위원회? 6위원회. 그래서 1부와 1청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1부와 1청이 단순히 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없어지고 붙이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상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왜 18부가 됐고 왜 17청이 됐고 왜 5처가 됐느냐?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거는 공부했기 때문에 요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부가 늘어났냐? 요겁니다. 중소기업청을요, 없앴어요.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청이었는데, 중소기업청을 없애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뉴스에 나왔는데, 뭐였나요? 네. 중소벤처기업부를 독립시켜서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이 하나 없어지고 부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17부에서 18부가 된 거죠. 그러면 5천은 변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개수는 변화가 없었는데 내용은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 처가 하나 없어지고요. 처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국민안전처가 없어졌죠. 국민안전처가 없어지면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각각 분리가 돼서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이제 각각 돌아갔어요. 원래대로. 그 다음에 무슨 처가 생겼느냐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처가 생겼죠. 그래서 처가 하나 없어지고 처가 하나 생겨서 처가 그대로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청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어떻게 늘었냐? 청이 하나 없어지고 2개의 청이 늘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하나의 청이 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앞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뭐가 없어졌냐? 중소기업청이 없어졌죠.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면서. 근데 이 청은 어디서 생겼느냐? 국민안전처가 없어지면서, 그죠? 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각각 생기면서 행정안전부 소속, 그 다음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렇게 기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이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청이 2개가 생겼죠. 청이 하나, 이 오타네요. 마이너스 1청이고, 플러스 2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18부, 한 부가 늘어났다. 뭐냐? 중소벤처기업부다. 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는 마이너스 1처 플러스 1처다. 그죠?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없어지고 대통령 경호처가 생겼다. 그 다음에 17청은 1청이 없어지고 2청이 생겼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없어지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생겼다. 그렇죠? 6위원회는 그대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세 번째 문제 스타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행정기관의 연결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 스타일이냐면 그 청들 있잖아요. 그 청들이 어느 행정각부에 소속돼 있느냐 요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행정각부와 소속청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느냐 요걸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각부와 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복잡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18부와 17청. 총 여기에 지금 35개의 중앙행정기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어디냐 요걸 볼 텐데 주요 시험 문제들만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제 관련 부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과 재정을 담당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경제정책을 수립을 하고 운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떼어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떼어서 보면 지금 기획재정부는 국세와 관세 이게 뭐예요? 세입이에요, 세입. 돈을 걷는 거죠. 조달이 뭔가요? 필요한데 돈을 쓰는 거예요. 정부가 필요한데 이제 돈을 쓰는 거죠. 자원을 매입하고 이런 거예요. 세입과 세출. 이게 재정활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데이터가 있어야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어디냐? 통계청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획,
재정부가 되는 거예요. 재정활동이라는 건 세입과 세출활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거대한 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각 부의 서열에서 1순위가 바로 기획재정부고요. 이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소기업청이에요. 중소기업청이 여기에 달려있다가 없어진 거죠. 어떻게 없어졌다고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고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다. 우리나라 실물경제, 실질적인 어떤 민간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산업통상자원부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하고 해양수산부인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행정안전부의 소방청하고요,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청이 지난 정부 때 없어졌었죠. 국민안전처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행정자치부가 됐었는데, 이 행정자치부가 다시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여기 소방청과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이 이렇게 각 부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안전을 총괄하지만 또 여기에서도 약간 모순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육상안전과 해상안전인데 요게 이제 분리됐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국민안전본부는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다라는 거, 해양수산부의 외청, 독립외청으로 이렇게 소속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또 이제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요거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또 헷갈릴 만한 게 여러분들 산림청이잖아요. 산림청. 산림청이 환경부 소속이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해 두시고, 환경부에는 이제 기상청이 있다라는 거, 요런 이제 소속청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경제부처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내용들, 새로 신설된 청들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도 한번 구분을 봤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둬야 될 게, 교육부예요, 교육부. 여기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육청이에요, 교육청. 응? 여러분들 교육청이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청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형태는 부처청이지만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처청 또는 개별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부처청이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교육청은 뭐냐? 서울교육청, 그 다음에 경기교육청 생각해 보세요. 어디예요? 지방교육자치단체예요. 지방교육자치단체다. 교육감 직선으로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인 청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교육청은. 그 다음에 교육부에 소속돼 있는 소속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자치단체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또 KTV 이런 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국정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 에? 그래서 뭐 세종문화회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각종 예술 이런 것들을 관련되어 있으면서 뭐 그런 데서 각종 행사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가 이 국정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추록에 보시면 각 부처가 해야 되는 업무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정리되어 있는 사항이 뭐냐면 정부조직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수차관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수차관제는 뭐냐면요. 원래 기본적으로 각 부에는 1장관 1차관이에요. 1차관인데 굉장히 큰 부처 같은 경우에는 차관을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솔 범위를 좀 줄여주죠. 장관의 업무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차관의 업무 부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직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복수차관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는 이 6개 부처의 복수차관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5개 부처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는 늘어났지만 복수차관의 부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가 줄어들었느냐? 우리가 한번 보면요. 기획재정부가 있고, 요 부처 이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게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창조과학부였거든요. 미래창조. 브랜드였잖아요. 박근혜 정부에. 없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됐어요. 다시 한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시 한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없어졌습니다. 이 행정각부 이름 잘 조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다 업무들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부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6개가 기본적으로 복수차관을 가지고 있는 부처들이었는데 어디가 없어졌냐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복수차관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사실 차관이 없어졌을 뿐이지 조직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통상, 자원 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통상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한미 FTA와 관련해서.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통상교섭본부라는 걸 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직급을 신설하고 이걸 차관급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차관은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공식 명칭이 본부장이에요. 본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관급은 2명 있지만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명칭 자체가 본부장이다. 그래서 이 6개 부처에서 5개 부처로 줄어든 거다.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복수차관의 부처 5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 내용들을 다 정리해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형태와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그 다음에 3번째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은 어떻게 됐냐, 복수차관은 어느 부처냐, 이렇게 5가지 형태를 정리해봤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관련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뭔가 출제자의 어떤 그 뉘앙스가 들어있죠. 일부 중앙행정부처가 변경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중앙부처의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기출문제를 변형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자, 정답은 미래창조과학부죠. 요거는 뭘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요거는 부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교육은 아니죠.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다. 됐습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 이러면 미래창조? 뭐 하는 거지? AI를 연구하나? 약간 부처 이름이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가 모호하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국민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처에 찾아가서 뭐 민원을 넣고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그 부처에서 하는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호성을 걷어내고 실질 업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과학기술 플러스 정보통신, 요렇게 해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여기는 이제 복수차관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2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끼리 묶여진 것은. 여러분들 싫어하는 문제죠? 이렇게 막 여러 개 고르는 거.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 어렵지 않죠. 부는
고유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 대상별 기관으로 자, 행정자치부를 포함해서 17개의 부가 있다. O예요, X예요? 몇 부? 몇 부예요? 18부잖아요. 잘 안 떠오르죠? 응? 18부가 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가 아니죠. 뭐예요? 행정? 안전부잖아요. 안전부. 이해되셨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지문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7부가 아니고 18부고요.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다라는 거. 기억이 틀린 지문이고. 니은 볼게요. 복수차관을 두는 부처는 6개다. O예요, X예요? X죠? 6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5개죠. 5개.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청은 행정각부 소속으로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 위주의 사무를 수행하며 기상청, 특허청 등이 이에 속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상청은 어디 소속이었어요? 네? 환경부 소속이었죠. 특허청은 어디였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었죠. 그래서 뒤것은 맞는 지문이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보시면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청이 뭐가 있었어요? 안전과 관련해서. 소방과 경찰. 그죠? 해양경찰청은 어디였어요? 해양수산부 소속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얼은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미음. 천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죠. 개선은 수직적 명령체계잖아요. 보좌하는 업무. 그죠? 참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사, 법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뭐, 국가보훈, 이런 데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할 수 없어요. 대통령 소속처가 하나 생겼죠? 어디예요? 대통령 경호처. 그죠? 그래서 미음도 틀렸다. 그럼 틀린 지문은 기억, 니은, 리얼, 미음에서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 정부 조직과 기능에 대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는 계획하는 거니까 예산 편성 지침을 수립하는 거 맞는 지문이고요. 국무조정실은 이제 국무총리 이제 소속으로 있는 기관이고요. 공기업 평가는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공기업 공부하면서 누가 합니까? 기재부가 하죠. 기획재정부. 그렇죠? 요거는 이제 수업 때 했던 내용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다음 중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행정각부 장관과 그 소속 행정기관과 그 행정각부와 소속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교육부 장관 교육청.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에? 교육청은 뭐다? 교육자치단체다라는 거 기억 틀린 지문이고, 환경부 장관 기상청 계속 나오죠, 그렇죠? 맞는 지문이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금 달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하고 완전 둘 다 완전 비난에 올라와 있죠. 근데 천은요, 기본적으로 어디 소속이라고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응?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국무총리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막 엄청 혼내고 있잖아요. 응? 그렇게 할 거면 브리핑하지 마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 천은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만 제외하면 대통령 경호처만 제외하면 이제 외우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D가 틀렸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소방청이다라는 거. 답이 나와 있네요. 니은과 리얼이 맞는 지문이다. 기억과 D것이 틀린 지문이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 의장은 대통령이겠죠.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가보훈처는 기본적으로 처장은 차관급이에요. 근데 국가보훈처에는 처장이 있고 차장이 있어요. 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뉴스에 한동안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차관급이었는데 장관급으로 격상. 그럼 차장은 자연스럽게 차장도 한 집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뭘로 되겠어요? 차관급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장관급과 차관급을 부르는 우리 공무원의 명칭이 뭐예요? 정무직이죠. 정무직. 그렇죠? 그래서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무슨 직 공무원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다라는 거. 요렇게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게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 30분 정도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두려움이 사라지시죠? 이렇게 잘 준비하면 막연한 두려움은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면 그만큼 자신감도 올라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았고요. 국가직 7급 시험이,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시험도 남아있고 하반기 또 추가 채용과 관련해서 시험이 줄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리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한 문제라도 디딤돌이 되고자 이런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